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지금 프리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꼬리 달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크로 이슈 관련해가지고 지금 셧다운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매크로 중요한 발표로는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11월 13일 목요일이고요. 한국은 수능날이기도 한데요. 신기하게 수능날이 다가오니까 귀신같이 추워지죠. 자,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매크로 호재들이 계속 뜨고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셧다운 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을 지급하겠다. 발표한 것도 그것인데요. 시장에 돈을 또 뿌리는 거죠. 주식이 다시 오르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지금 180도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 세계 자본시장을 리딩하는 미국이죠. 그 미국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테슬라 호재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옵션 세력이 이 가격을 세팅을 다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본장 시작 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장 이후에 이 옵션 세력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이런 것들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드디어 셧다운이 지금 종료가 됐어요. 자, 오늘 월요일 오전, 한국 시간 오전 시간부터 해가지고 미국 상원에서 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절차 표결이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프리장부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다가 셧다운 종식에 대한 잠정 합의가 완전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셧다운은 최장 40일 기록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주말 사이에 AI 거품론이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 만한 요인이 딱히 적은 상황에서 AI 거품론도 슬쩍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기대감이 펼쳐질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특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SOFR 금리입니다. SOFR 금리가 여기 급락한 거 보이시죠? 쭉 이렇게 급락한 거 떨어지고 있죠. 자, SOFR 금리가 뭐냐면요. 미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하루짜리 자금을 빌릴 때의 실제 금리예요. 즉, 미국 단기 자금 시장의 무형 금리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SOFR 금리 자체가 요즘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 중 하나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는 이 리보금리라고 해가지고 리보금리가 기준금리였는데 이게 조작 스캔들 이후에 2023년에 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SOFR이 리보금리를 대체를 하면서 현재 미국 내 거의 모든 대출이라든지 채권의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연준 정책금리의 하단 근처에서 움직이는 시장 실효 금리라는 거예요. 자, 무튼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이 SOFR 금리의 급락을 유동성 완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꺾였다라는 얘기는요. 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급변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월이 12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발언을 했었죠. 근데
SOFR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함으로 인해서 단기 유동성이 완화가 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이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하가 확실치 않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얘기는 했지만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거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말 사이에 또 AI 거품론이 쓱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이 얘기를 제로 엣지에서 얘기했기에 더 귀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제로 엣지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제로 엣지는 주류 언론과 달리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월가의 부패라든지 레버리지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급부상한 매체고요. 무튼 이 제로 엣지에서 돈을 찍을 수는 있지만 에너지는 찍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찍는 건 가능하지만 에너지 찍는 건 불가능하다. 갑자기 웬 에너지 얘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투자의 본질을 얘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AI를 투자를 하려면요.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짜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의 성장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돈이 충분하냐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최근에 생겨난 거다라고 얘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비판적인 얘네조차도 AI 투자 관련해가지고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의 경우 빅테크가 감당했던 캐펙스가 현금 흐름의 30%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그 캐펙스 비중의 68%까지 상승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커졌지만요. 아직까지는 현금 흐름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심도 깊은 분석들이 나오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또 AI 거품론이 쓱 들어간 모습들인데요. 재밌죠? 다만 단기적인 의구심들은 앞으로도 잊을만 하면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부채라든지 금리 이슈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는 더 많이 변동성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워낙에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의 닷컴 버블과 이번 AI 정책 버블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태도라는 건데요. 현재 중국만 적극적인 보조금, 산업 지원에서 이제 미국도 좀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AI 버블의 시작은 보조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 버블이라는 게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1 트릴리언 패키지 마일스톤 하나인 이 에빅다 400빌리언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확실히 어렵다. 이 에빅다 400빌리언 달성 어렵다. 가는 길에 약간의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하지만 노력하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은 좀 원론적인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 자체의 목표는요. 감가상각이라든지 이자 비용이 제외됩니다. 에비타 자체가. 그쵸? 그렇다는 건 순수하게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를 보려는 지표예요. 그럼 돈을 잘 벌려면 기본적으로 캐펙스를 늘려야겠죠. 그럼 캐펙스, 결국은 이 에비타 400빌리언이라는 것 자체가 부채 확대를 장려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 확대를 장려하는 구조 자체가
빚을 많이 늘리느냐라고 한다면요. 일론 머스크 성격상 부채를 키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테슬라 현금 흐름을 보면요. 투자를 줄여서라도 현금 흐름을 늘리고 볼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빅테크들이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테슬라와 다른 빅테크 비교를 하면요. 자금 조달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빅테크 오픈 AI라든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투자 약정 규모가 현재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2025년 3분기 기준 자유현금 흐름만 40억 달러에 달하고요.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을 합치면은 약 416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요. 캐펙스, 부채 상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관련 투자도 연간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테슬라의 AI 투자는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이 아니라 FSD처럼 즉시 자동차 판매와 서비스 매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수익원이라는 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테슬라의 AI는 아직 돈이 되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과거 파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부채 감축 같은 정책적 메시지에 공감하는 걸 보면요. 그는 부채를 통한 확장보다는 자기 자본 중심의 성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까지 부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금은 높은 주가를 기반으로 한 주식 발행으로 조달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보수적인 재무 전략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도 부채 비율을 말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빚을 낼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요. 나머지 빅테크들은 이 AI 투자를 하면서 빚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막대한 수익을 이 400빌리언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낼 핵심 동력은 이 킬러 제품인 사이버캡과 옵티머스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사이버캡이 로보택시로 운용될 때 한 대당 연간 약 2만 달러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에비타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지표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대당 약 2만 6천 달러의 에비타가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100만 대가 운용이 된다면요. 약 260억 달러의 에비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옵티머스인데요. 이전 계산을 기준으로 대당 약 4만 달러 수준의 순이익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대라면요. 약 400억 달러의 에비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품만 놓고 본다면요. 테슬라가 목표한 400빌리언 달러에 도달하려면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를 각각 약 500만 대씩 운영해야 가능한 계산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 구독이라든지 부품, 로봇 서비스 등 부가 산업 수익이 늘어나겠지만 순수하게 현재 구조로만 본다면은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가라는 변수가 있죠. 자, 테슬라가 현재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 이 밸류에이션을 유지한 채 우리 PER 몇 배씩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면서 에비타만 850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가도요. 시가총액 8.5조 달러 수준이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역산을 하면요. 사이버캡이랑 옵티머스가 각각 100만 대만 운용이 돼도 가능한 수치라는 거예요. 결국 머스크가 제시한 제품 목표가 5년 안에 현실화가 된다면 그 자체로 테슬라의 시총 8.5조 달러 시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 2,600달러 역시 이 시점과 수치가 절묘하게
맞물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렵긴 하지만 전혀 달성 못할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은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숫자 컨트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경영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에요. 초록색이 현금이고 이 밑에 있는 게 빚입니다. 전 세계의 그 어느 자동차, 전기차 회사 중에 이 정도 현금 보유하는, 전 세계의 그 어떤 2차 전지 회사 중에 이 정도로 현금 보유한 회사가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됐던 매크로 이슈들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개별 호재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더 정확한 거는 장 시작 전, 본전 2시간 전에 이 옵션 미결제 약정 물량까지 데이터 뜨는 거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요. 제가 필요한 부분들 공유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 주가가 9월 15일부터 지금 11월 중순, 어떻게 보면 약 2달간 길게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횡보가 긴 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어디 부분에서 좀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 매매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넣어놨죠. 3가지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옵션 기반으로 좀 대응을 하면요. 좀 더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무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거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요.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최신 자료들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대신에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남기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시간 얼마 안 걸리고 신청하는데도 1분도 안 걸립니다.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테슬라 수량도 늘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대표적인 또 성장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런 데서 텐베거가 터지는 겁니다.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팔란티어가 기대되는 이런 종목. 그래서 내 계좌를 정말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여기다가 같이 체크하셔서 보실 분들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옵션 세력들이 다시 본인들의 가격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셧다운 해제됐죠? CPI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좀 불편한 목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